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보다 사실 중요한 건 어제 영상이고, 지난 과거 영상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큰 윤곽을 스스로가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TX 파산 사건의 전말이 과연 우리가 100%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실체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FTX 파산 사건에 의한 크립토 시장의 불안감의 증폭,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면 우리 대중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 희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까지 부정적인 견해의 추임새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짜잘짜잘한 뉴스는 어느 시기부터 전달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 의미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전달 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다 보면 세상의 흐름에 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코인 투자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해서도 인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현재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황이 대중 투자자들한테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현재 와중인데, FTX 여파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중립으로 강등시켰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77달러에서 50달러로 낮췄다. 이런 와중에 아크 인베스먼트 캐시우드 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액을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매체에 거기서도 지금 코인베이스를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월가에서는 이제 한쪽 편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카르다노 기반 규제 스테이블 코인 USDA가 2023년 초에 시장 출시 예정. 저 이거 엄청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전반에 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단 카르다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인가요? 아마 서밋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러시아 법안이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실험적 법적 체제 하에서 판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도 쭉 이렇게 제가 봤는데, 핵심 사항은 뭐냐면 11월 18일 주요 러시아 중개 회사와 거래소가 소매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 G7을 필두로 한 서방 선진 국가들은 지금 FTX 파산을 강조해서 시장 심리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러시아는 오히려 반대로 러시아 중앙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한 스텝을 올려놨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쭉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아마 느끼실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채권에 관해서 간간히 아마 언급하는 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제가 그래서 달러의 위기에 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금리의 국고채 이자 눈덩이 내년 7.7조 원이 급증한다. 이게 비단 한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미국도 포함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중앙은행은. 미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다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발등, 어저께도 이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국 얘기가 아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찍어낸 빚이 얼마나 많나요? 유로존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 자, 그러면 실물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의도적인 설계되어 있는 작업이 지금 현물 경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모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미디어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돌기 시작을 해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됐다. 중앙은행은 절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해 라고 얘기만 하죠. 골드만삭스, 코스피 1년 내 11%뛸 것 아주 의외의 얘기를 하죠. 지금 2023년이 엄청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거의 시장 심리의 거의 100%인데 골드만삭스는 과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한국과 중국이 내년에 괜찮을 거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증시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랑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G7, 유로존 하고 미국. 자, 여기가 오히려 저는 더 한국하고 중국보다 동아시아보다도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을 트리거로 해서 아마 갈라지는 IMF에서도 이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상승, 자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한 G7은 GDP, GNP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어쩔 때는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헷갈리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과 이 문제와 CBDC하고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이미 중국은 CBDC 유통을 마쳤어요. 그죠? 어느 정도 파일럿 테스트까지 이미 다 끝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대중들이 이미 DCEP를 유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미국은 아직 CBDC 파일럿 테스트 단계. 과연 이 여파가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과연 달러는 어떻게 될까? 강달러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그림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제 댓글에 뭐 친중이다, 반미다 이러실 분. 근데 친중과 반미를 구분 짓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만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프레임이라니까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그냥 잘 사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미국 주도가 됐다, 중국 주도가 됐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그게 깊이 있게 관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계속 바뀌어 정권이 바뀌고 자,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예. 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항상 그렇게 봐야지. 거기에 그 프레임에 파벌 싸움 뭐 거기에 에너지 낭비해봐야 저는 득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괜히 여기저기 그냥 핑계거리만 대중들은 거기다 이제 붙이는데 22, 3천억 유로 규모 통화 긴축 가속화 22년 만에 최대 규모. 제가 했던 말 똑같이 뉴스에 나오죠 지금. 제가 이 뉴스를 미리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 인플레를 왜 못 잡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가르드 총재는 22 총재는 왜 긴축을 강력하게 계속할까? 이 긴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과연 유로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것과 코인 시장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 현물 경제가 무너진다. 현물 경제는 무너진다면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데가 확장이 되고 3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전통 제조업 시장은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에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고 일본 이 부분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0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해서 3.6%가 상승했어. 40년 만에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어. 저 아직까지 일본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기축통화국들 중에. 근데 일본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 와중에 미국 국채를 슬금슬금 팔고 있어요. 중국은 당연히 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프로텍팅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일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이 아마 2023년에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중심에서. G7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 네. 아마 생각보다 아마 엄청난 일이 내년에 상반기에 발생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사우디 빈살만 뭐 일본 방문 취소했다, 기시다와 회담 무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우디가 이미 지금 현재 중러로 돌아섰다. 그리고 반미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럼 사우디가 일본 방문 취소해버렸네? 그러니까 반미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번 거쳐갔고 일본은 그냥 취소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여기서 속이 타죠. 속이 탈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를 잡아야 돼. 왠지 아세요? 에너지. 제가 보니까 지금 원유 재고 시장이 원유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과연 어디일까요? 오페크야. 오페크죠. 그럼 이 와중에 사우디가 일본을 방문해서 뭔가 회견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취소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애가 타죠. 지금 현재는 일본은 친미예요. 그냥 성향으로 따지면 친미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에너지 원조나 다른 식으로 뭔가 안 해줘. 그리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채권을 계속 판매해. 그럼 미국에서 일본을 도와줘야 할까요? 입장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갈리는 거죠. 일본은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왜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미 러시아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시베리아 쪽에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공중파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자, 이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어쨌건 공화당이 하원을 잡았는데 뭐 상원은 민주당이 잡았다 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하면 그건 아마 가속화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자, 그게 뭘 뜻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달러를 지난 100년과 같이 수출하고 물건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국 내에서 내수를 키워서 거기서 달러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달러의 힘을 빼는 작업을 글로벌리스트가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코인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제 저한테 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거를 아셔야죠. 요런 부분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과연 비트코인의 기축 통화화하고 XRP가 뭐 전 세계 어떤 뭐 CBDC와 연결해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과 사실 연결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뭔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잖아요. 이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음모론이다라고 하실 분이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근데 음모론이 아니죠. 저는 논리적으로 분명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돈나무 캐시우드 암호화폐 강세론 베팅 코인베이스 대규모 매수 지금 여기 47개 댓글 중에 제가 보니까 거의 90%가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500달러를 기다린다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리고 할인 행사의 인산이,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전 우려의 일시 휴점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삼겹살을. 그러면 삼겹살이 예전 삼겹살이 아니더라고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대중들은 여기 뛰어들 수밖에 없죠.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시적인 건가? 일시적일까요? 전 일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아마 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먹거리 때문에.
자, 이 보세요. 인도 소 15만 마리 떼죽음, 국내에서도 떠는 럼피스킨병. 뭐 새로운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 병이 자, 가축한테 이제 해당돼 있는 거죠. 어쩔 때는 돼지 콜레라, 어쩔 때는 광우병. 그게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어쩔 때는 겨울철에 조류 독감이 돌아요. 그럴 때마다 치킨집은 영업하기가 상당히 취약하죠. 근데 이런 사건이 만약에 향후에 빈번해진다면 과연 우리 먹거리는 지금보다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 수밖에 없을까요? 정답은 후자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에그플레이션은 점점 극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걸 보세요. 이게 의도적이든 저는 그냥 현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열과 혹등 발생, 유럽 거쳐 동남아, 중국 등 지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확산 중이에요. 아직 지금 이게 뭐 표면상에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면 소고기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돼지고기 값은 관련 없을까요? 하여튼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또 그럴 거야. 왜 그런 코인 가격은 해칭이 돼야 되는데 해칭이 안 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 어느 순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폭등을 시킬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업비트, K뱅크 장애 피해 이용자 뭐 손실 증명 시 뭐 적극 보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런 일이 만약에 FTX 파산에 얼마 전 카카오 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거기다가 업비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K뱅크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럼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내 돈을 내가 원화로 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심리 상황이.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들이 짜잘하게 많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사람이란 동물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이게. 어쩔 때는 막 코인이 올라갈 때는 뉴스가 또 그거를 부추겨. 막 긍정하게. 근데 떨어질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보실 때 잘 필터링해서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재미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